뭐 굵직한 정치 현안이 오늘도 많았습니다만 그중 협치를 기대하게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오찬 회동이 하기로 한 1시간 전에 불참하겠다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이 그만큼 복잡하다. 네, 그런 의미로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 지금 분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친한계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뭐 좀 돌파구라고 생각해서 아마 처음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제 보수 야당의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는데 막상 받고 실제로 참여하려고 보니 아마 참모진들이 많이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영수회담 제안을 그랬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영수회담은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맞서는 이제 야당 대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좀 부각시키고 그와 동시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공세를 강화함으로 해서 그걸 좀 무마시켜 나가는 네. 그런 자리로 이제 활용하려고 아마 이제 그 영수회담 제안을 좀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을 안 받고 일종의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을 지금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존재감도 충분히 부각시키기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이슈 제기면에서도 좀 본인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에 좀 딸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뭐 갑자기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뭐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맨 처음에 수락을 할 때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의 약속도 1시간 전에 그 약속을 틀지는 않는데 네. 이 어떤 대통령과 또 여야의 대표라는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뭐 결례니 아니니 이 논란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아예 안 받으려면 처음부터 안 받았거나 그리고 받은 이상은 일단은 참석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닌가 싶어요. 머릿속이 그래서 복잡하다. 예, 본인 개인 지금 대표 개인의 머릿속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그 참모진들하고의 뭐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하나의 해프닝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방금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당원 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국힘 역시나 못지않게 당원 주권 그렇죠. 정당이 되고 있다. 그 말은 핵심 지지층 당원들이 이번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을 표출을 했고 그 여론을 장동혁 대표가 그 압력이겠죠. 그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당원 주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셀럽 정치 문제가 이번 취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뭐 김어준 씨라든지 매불쇼라든지 민주당 외부의 셀럽들이 당내 주요한 의사 결정들을 좌우하는데 이번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취소 과정에서도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이념적 유사성을 갖는 외부 셀럽들의 많은 비판들이 그대로 관철돼서 오찬 취소까지 갔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강성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반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전한길 씨뿐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네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고 다만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취소의 명분이 됐던 게 두 가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재판소법 이른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이제 사심제로 가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조계 대법원장도 지금
우려를 표한 사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정원한 것에 대한 야당 차원의 항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쟁점이 안 되고 결례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결례도 결례지만 사실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소통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여건과 본인의 회동이 어떻게 소비되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소비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의 법사위 통과를 연계시켜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각자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각자 생각이 달랐겠고 또 그 이후에 방향도 다를 텐데요. 유불리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고 뭐 또 누구에게 가장 불리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 이사님. 각자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서로 재논의 물대기를 하겠지요. 민주당은 결례 프레임으로 계속 이 협치 분위기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요구해서 오찬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인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던 거고 또 얼마 전까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발언도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일정한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다. 장동혁 대표 역시나 이걸 통해서 비록 그 여당 진영에서 비판은 있겠지만 본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잘 결정했다. 이거 야당의 임무는 여당의 어떤 입법 독주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가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종훈 평론가님 이제 각자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어디에 더 많이 공감할까 이제 이걸 유불리로 여쭈었던 건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제가 보건대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이 제안을 하면 과연 장동혁 대표가 받을까? 아, 네. 예,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건데 의외로 받았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 안 돼도 사실은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은 협치를 향해서 손을 이제 내밀었고 네. 장동혁 대표 요구를 이제 어찌 됐건 뭐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수용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그걸 걷어찬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할 얘기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뭐 날선 예를 들어 공세를 좀 퍼붓고 싶으면 그거 역시 만나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에 그랬죠. 네. 장문의 A4 용지 들고 가서 읽었죠. 네. 네, 낭독을 하셨던 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걷어찬 것 자체는 저는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역시도 그 장동혁 대표의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청래 대표도 무산된 거를 속으로는 조금 반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네.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약간 갈등이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합당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좀 무산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친명계로부터 견제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따로 조용히 불러서 좀 여러 가지 좀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분 역시 다자 회담 형태였기 때문에 좀 맞득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무산된 것이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그럼 향후 수정입니다. 짧게요. 네. 향후 정치권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싸울 일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일단 임박한 그런 그 상태고 그래도 좀 약간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더라도
약간의 뭐 그 민생 관련한 부분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지금 무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야 간에 뭐 협상이 전혀 없다거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시 그래도 민생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국민의힘 그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더욱더 장 대표는 뭐 제가 보건대는 윤호계인 쪽으로 더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정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더 격화할 수밖에 없는. 또 정청래 대표도 내부적으로 리더십 손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을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각 당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조금 네.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 이사님은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전망, 향후 전망 뭐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여야 관계가 최악이었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번 청와대 오찬 회동이 그런 흐름을 약간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격화되던 여야 관계가 하루아침에 더 격화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정도로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이벤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큰 보시는군요.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